제79장 숨겨진 동신의 비밀. 검은 칼이 열어가는 문. 간단한 시스템 하나로는 우리가 벤교와 이후 많은 외래 종교가 결합해 형성된 문화체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핵심 종교 인물마다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거의 8천년에 이르는 원시 벤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시이며 신앙과 문화가 궁극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 문화체계는 바다만큼 방대하고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거의 전력이 다 떨어졌지만 손전등 손잡이를 흔들면 전기가 생성돼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조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부조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설계자든 무덤 주인든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우리는 완전히 파헤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벽을 지나면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양쪽에는 토기 인형이 늘어섰고 벽면에도 다양한 작은 신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수는 많았고 안에는 인간의 백골이 들어 있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에 옷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고대 몽골어가 가득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시신들 중 많은 것이 평범하지 않았으며 각 민족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모두 부패의 백골이 된 찹쌀떡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냥 찹쌀떡이라서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전 안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생긴 것들도 있었는데 그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먹은 뒤 남은 찌꺼기냐? 제사의 재료냐? 뚱하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고대 인육 신선 슈퍼마켓인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전등을 앞으로 비쳤습니다. 머리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고 이 안에 시신은 마녀 마리나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각각의 시신에는 방대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나는 차가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분명히 이 상태는 박물관과 흡사했습니다. 벽에 있는 토기 인형과 백골마다 이름과 출처가 적혀 있었으며 과거와 크기, 순서, 등급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중요, 만약 독자들이 TCT80, 체오메미 옛 도메인에 접속하지 못한다면 T280, 새 백업 도메인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신들이 각지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비인간적인 특징이 있는 시신들은 모두 신으로 봉인돼 여기 신주의 보호를 위한 동신으로 쓰인 듯합니다. 마녀 마리를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기에 나는 그 중에 원숭이 뼈가 명백히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를 맞추기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아 아니니 누군가가 무덤 주인을 위해 뱅교고신의 동신체계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자신이 부처가 되는 모습을 그린 뒤 현실에서 다양한 기술로 그 그림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뚱하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조에 있는 그 흑인들, 동신들, 우리도 본 적이 있잖아. 이게 뱅교의 신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야? 너는 안에 오직 땅용신이 있다던데 뱅교와 우리 고신 풍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는 10만 용경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한 대륙에 살고 있고 조상들의 초기 숭배는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도가든 뱅교든 전체 체계는 거의 모두가 곤룡산 아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우리 조상의 용입니다. 용은 일종의 생물이라고들 합니다. 12지지 중 용만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정한 생명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맥 속의 검은 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이제 검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기이한 흑인들, 새 얼굴 거대 시신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여기 모인 수많은 사시신은 한 줄기로 연결된 듯합니다. 이 모두는 허구의 신주를 위해 각종 찹쌀떡을 억지로 만든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부조와 비교하면 이것들은 형태만 비슷할 뿐 신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고신은 실제로 존재할까? 다음에 또 이전처럼 바로 나타날까? 나는 한숨을 쉬며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시 뱅교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을 구현할지 추측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절대 부족합니다. 원시 종교는 종교의 본질에 더 가깝지만 그 본질은 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추측할 수 없기에 미래에 무엇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인
나는 란젠펑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멈춰섰고 우리는 통로 중앙에 거대한 토기 인형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형은 한눈에 보아도 왕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 보니 그 토기 인형 외부에 사람 가죽이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에 기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신은 일반적인 동신이 아닙니다. 크기가 훨씬 크고 통로 중앙에 놓여 있어 마치 관리자의 자리, 즉 저승왕의 신분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장가문의 가죽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가문은 이런 영역에서도 여전히 특수한 물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란젠펑이 그 토기 인형 뒤로 들어섰고 나는 그 인형 몸통에 검은 칼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칼을 집어들고 살펴보니 그것은 검은색 은밀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칼을 내려놓고 은밀칼을 허리 뒤쪽에 끼웠습니다. 나는 그가 조금 안심한 듯 보이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가죽을 만졌고 나는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은 단순히 산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가죽 위에 기린 문신이 서서히 색이 바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